2021년 2월 27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후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지금 정치적인 이제 또 소요가 일어났는데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 이제 훈수를 두거나 또는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이력과 연결지어 가지고 또 썰레발이 치는 그런 버르장머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좌성향의 언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경향신문 오늘자 신문에서 원익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경향신문에 개건 칼럼니스트인가 봐요. 종종 여기다가 글을 내놓는데 제가 이 사람의 글은 제 유튜브에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읽어 볼게요. 미얀마의 과거는 한국과 너무 닮았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가 그랬지만 특히 이 나라는 서구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고단한 과정에서부터 해방, 내란, 6.25 전쟁, 6.25 전쟁을 내란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좌익들은. 예전에는 남침설,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제 쳐들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또, 예를 들어 몽금포 해전이라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그래서 몽금포 해전 때문에 먼저, 싸움이, 빌미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얘들이 어떻게까지 논리를 세우냐 하면은 에치슨 국무장관의 그 에치슨 라인 있잖아요. 예, 에치슨 라인을 이제 그 대아시아 전략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이제 제외시켜가지고 이제 라인을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김일성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전쟁을 촉발시킨 그 미끼였다. 또 이렇게까지도 연결하는. 그러니까 북괴 정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 속에 뇌세포들이 그쪽으로 아예 이제 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북괴 정권을 옹호하는 데는 아주 그 뇌세포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어쨌든 이제는 또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끼리 싸운 거다. 우리끼리 생각이 안 맞아가 다툰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군부 쿠데타, 신군부의 정권 강탈, 민주화의 여정, 이 흡사상동이 같다. 예, 쿠데타 맞고 군부의 정권 강탈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랬듯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열정은 멈출 줄 모른다. 1962년, 88년 그리고 올해 수많은 시민들이 총칼 아래 쓰러졌어도 분노의 함성은 하늘을 찌른다. 뭐 또 이야기하고요. 세계 한쪽이 미온적인 이유는 로힝야족 학살에 군부와 결탁한 민주 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는 원익선이라고 하는 이 자는 왜 그러면은 그 누구죠? 그 여자 이름 뭡니까? 노벨 평화상 받았는 여자. 여기에 소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웅산 수치. 정말 수치스러운 여자인데, 그 소수족 학살에는 입을 닫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노벨 평화상 잠깐 언급하자면은,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유일하게 받은 사람 있죠. 노벨 과학상은 우리는 없습니다. 일본이 20몇 개인가 그렇고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김대중 선상님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예,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존속하도록 돈을 퍼줬죠. 이른바 햇볕 정책 뭐 이렇게 하면서 햇볕을 쪼여주면은 위통을 벗는다 뭐 이런 캠페인이 막 TV에 나오고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야 뭐 저도 믿었죠. 당연히 맞네, 사람이 더우면 옷을 벗는 거 맞잖아,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저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개방을 하겠네.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었죠. 그래가지고 유지시켜주고 북한에는 지금도 뭐 정치적인 숙청은 물론이고
또 일반 주민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 종교 탄압, 예, 수용소에 가서 뭐 하고, 그 송두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향인가요, 한겨레인가요 나와가지고 최근에도 경향일 겁니다. 내재적 접근 운운하면서, 그 사람이 이른바 내재적 접근 창시자입니다. 용어 창시자인데 내재적 접근이라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송두열 같은 사람하고 이런 원익성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내재적 접근 또는 내재적 학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그 수용소에, 아오지 뭐 탄광을 가든 수용소에 가가지고 한 1년이나 뭐 1년 너무 긴가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캠프 체험을 하면서 내재적 학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그런 소리 지저대는 것보다는, 뭐 여기에 미얀마 학생들이 참 잘하고 있다. 하여 나 또한 믿는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꽃은 반드시 만개한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요. 그것이 이 땅의 민주화를 간절히 염원했던 세계 이웃들의 은혜를 되갚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이웃들의 은혜가 뭐죠? 세계 이웃이 누굽니까? 그냥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 원익선 씨야.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사랑해서는 아니죠. 미국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지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so what? 뭐 어떡하라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경향신문 여기 보면은 주간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저는 안 봅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이 사람? 뭐죠? 백기환 맞죠? 전태일 열사 옆에 잠든 시대의 어른 이래가지고 전태일 동상에다가 이렇게 머리띠를 매주고요.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무언가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스탈린, 레닌도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써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레닌하고 스탈린도.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호치민은 특히나 원래 호치민이 미국을 굉장히 숭상하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배워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베트남 전쟁은 일어날 필요 없는 전쟁인데 이제 일어난 건데, 어쨌든 호치민도 호 아저씨라고 불리면서 친근하고 또 뭐 소탈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호치민조차도 자기를 우상화하기를 꺼렸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악하게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독재자에 관련된 책이 또 나오기도 하던데, 그거는 꼭 독재자가 아니더라도 원래 글쎄요, 자기의 실력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낮추어보고, 또는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얻고, 거기에서 자기가 성취감을 얻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게 자기 본연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그 독재 정치인들은 이제 거기다가 자기를 다시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펼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자기 실력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저렇게 정치 쇼를 잘 하지만 실력은 없듯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원래 외향적으로 그렇게 또는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계속 각색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다가 이제 문신 새기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즘은 뭐 패션의 개념으로 그렇게 문신을 새기고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흔히 용 같은 거 이렇게 칭칭 감는 거, 또는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상에다가도 이게 머리띠를 감아주고, 위안부 동상에 겨울에 가면 목도리 감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인데, 우리나라 좌익들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구심체를 만드는 거죠. 선동의 소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태일이 나와 있지만,
전태일의 직업은 예를 들어서 시다에서 미싱 보조 미싱 그다음에 재단 보조 재단 이렇게 재단사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자기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전태일이 광장에서 기름 부어진 몸에 이제 불을 그어 가지고 성냥불을 던졌다고 일컬어지죠. 그게 원래는 이제 전태일 평전에 누구죠? 그 변호사가 썼는 그 첫판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개정판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싹 자취를 감춰가지고 이제 책이 나와요. 그 전태일을 불살라 죽인 겁니다. 꼬드겨가지고. 전태일은 대학생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늘 말했다고 하는데 전태일을 빨갛게 둘러싸고 있는 이미 이 트레이닝 된 좌익 학생들이 이미 뺑뺑 둘러싸가지고 이제 또아리 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전태일을 가만히 놔뒀더라면 아마도 전태일은 지금 형지그룹의 회장 정도의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여기에 전태일 열사 옆에 잠든 시대 어른이라고 저것끼리 뭐 선생이다 어른이다 뭐 통일운동가다 마구 막 지저대는데, 이 전태일의 일자리를 백기환 씨 이 사람이 만들어줬습니까? 백기환 씨가 만들었나요? 백기환 씨가 이 땅에 했는 게 뭐죠? 이 땅에 했는 게 뭡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에도 공산화한다, 공산주의한다, 공산당한다 이런 말 안 써요. 공산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당이다 또는 농민은 토지는 농민의 것이다 딱 이렇게 캠페인 해주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준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천국을 만들어준다. 근데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내 버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 나가는데, 공산주의라는 말 안 쓰죠. 해방 뒤에 이제 북한에서도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공약을 걸었는 거 똑같은 걸 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남한에서도 이 사람 대통령 선거까지도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공약을 보면은 제주 4.3 사건 때 또는 제주 4.3 폭동이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그 좌익들이 내걸었던 구호하고도 거의 뭐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이 사람이 향하는 방향으로 갔다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카콜라 마저도 마시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최후의 운구 차량은 미국의 포드사의 차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허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파일에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몇 가지들을 지금 꺼냈습니다. 태국, 불안한 민주보다 군부의 안정을 택했다. 뭐 2019년 조선일보 3월 26일자 뭐 이런 거. 문화일보, 삼연임, 개헌, 내전, 이집트하고 리비아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정착 실패, 아랍 다시 겨울로. 예, 이건 또 2019년 4월 19일자 신문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천안문 사태 뭐 이야기 나오고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글쎄요 중세 봉건 체제에서 이제 현대 체제로 이제 넘어오면서 식민지 국가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뭐 딱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근대화를 만들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식민지를 겪고 난 뒤에 지금 대한민국처럼 민주적인 정치와 자본주의가 그래도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력에 있어가지고 이만큼까지 올라왔던 게 무엇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런 백기환 같은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러면은 백기환 씨 또는 아까 누굽니까? 원광대학교에 있다는 원익선 씨. 천안문에서는 왜 민주화가 실패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 하는데 100% 인민민주주의자들이죠. 너 왜 나에게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임마야. 청와대에서 청와대발 개헌안을 꺼냈을 때 자유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삭제했을 때 그러면 너는
문재인 정권 타도 데모를 했어야 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그것을 수호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지금 문재인 타도를 하러 나서야 된다.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맨날 데모하던 그 실력 발휘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전혀 논리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느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내전이라고 6.25 전쟁이. 내란이라고. 좋아, 내란이라 치자. 내란이라 치자. 100보 아니라 1000보 아니라 10,000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안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그 푸어블로죠. 그 미국의 정보 그 해군 배를 납포를 했었죠. 1968년 1월 달일 겁니다. 딱 그때쯤에 김신조 일당이 푸에블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120명입니까? 140명입니까? 세 차례 나눠가지고 대규모로 투입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모택동식 해방구를 만드는 게릴라 전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에 유행하던 공산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용해가지고 우리 한국 내, 남한 내에서도 통일혁명당 사건이 이제 통일혁명당의 실체가 이제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신영복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영복 씨, 뭐 거기에는 뭐 김종태, 김진락, 영천 사람들, 김종태가 삼촌이고 작은 아버지고 김진락이 이제 조카죠. 그 어느 지식인의 죽음인가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 그 중에 한 명인 신영복이가 20년 2개월인가요? 살고 나와가지고 성공회대 기어 들어가지고 거기 완전 거점화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신영복 키즈가 김재동하고 고민정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북한과 공격에 대한 내용에서 그 자를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자가 문재앙이죠. 그러면 우리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왜 너 입을 쳐닫고 있느냐? 말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다 당연하게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민주제도와 여기서 말하는 민주제도는 이제 자유민주제도입니다. 진짜 자유민주제도. 그런데 이 자유민주제도는 시장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또는 시장경제가 민주제도는 과도정치에 흐를 수밖에 없는데 시장주의는 또 그것과 상반되는 또 경향이 있다.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민주제도의 저질성을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것도 역시 거기에서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 정치적인 민주제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가 뭡니까? 시장경제의 핵심은 소유의 자유입니다. 소유의 인정입니다. 소유의 인정을 해준 다음에 정치적인 자유민주제도가 자리를 비로소 잡는다는 거죠. 소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다 가짜고 인민민주주의고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가 곧 정치적인 민주제도 사실 그거 우리가 10% 적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민주제도 정치 어떤 그 유권의 어떤 박탈이라고 할까요? 유권의 축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진하게나 쏘나 다 표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가면은 한자를 쓰죠. 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투표지에 한자 이름을 씁니다. 획 하나 틀리면은 사표 처리됩니다. 한국은 아라비아 숫자 번호로 적죠. 더 쉬워지죠. 인도에 가면은 기린 모양, 코끼리 모양 뭐 이런 캐릭터를 나눴습니다. 더 열등한 방식인 거죠. 더 고등한 방식으로 가면 저는 10% 적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의 주장을 극찬성을 하거든요. 진하게나 소나 다 한 표 똑같이 한 표 행사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대했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애들 세금 억수로 내고
집에 부양하는 가족도 많고 책임지고 있는 역량도 크면 또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어떻게 한 표씩 다 돌아가는 게 이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걸 현실화 시켜놨는 게 또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성과 40대 중에서 대깨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 대깨문에게조차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스타트를 했는 게 이승만이죠. 그래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 너희들처럼 돌멩이 던지고 맨날 데모 해적해가지고 성공한 민주주의 사례가 전 세계에 없다. 인간들아, 미국조차도 건국 이후에 14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인간들아. 너무 이건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박정희 쿠데타 했고 장기 집권했고 예, 언론 자유 일부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만 아니면은 심지어 신영복이도 살려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 우리 주변 이웃, 내 지인들 중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방범창이 있다면 방범창이 자기한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방범창이 불편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라고 하죠.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 뭡니까? 그러면 간첩인 거죠. 간첩 아닙니까?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하죠. 국가보안법이 과거에 뭐 실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지금 좌익들이 늘 보면 양민을 학살했다 하는데 북괴군들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일반인들의 옷을 갈아입고 피난객 속에서 숨어 들어오다가 간헐적인 게릴라전을 벌이다가 다시 또 그 피난객 속에 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도 양민의 희생이 없이 핀셋으로 집어내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순진한 소리죠. 군사 전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딴 소리를 못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박정희 글쎄요. 요즘 돌아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실함도 있습니다. 그걸 일깨운 거죠. 제도로서. 어떤 제도? 이거 하면 네 거 된다는 거. 우리가 돈 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고 가면 가.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는 일을 2시까지 끝내버리고 가서 다른 일을 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조선시대는 착취제도에 있으니까 그 모양이 되고 조선을 벗어난 조선인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열심히 살고 그 마을의 나름대로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가지고 지내더라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를 그렇게 욕하고 전두환을 욕할 수 있다면 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한다라고 숨어 들어가 있던 자들이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그 역사를 내다바이 하이제킹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인민민주화로 지금 이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국민성은 안 바뀌었을까? 애석하게도 안 바뀐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감히 제가 금방지지만 진단을 그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저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하고 그러면 당대에 조금만 우리가 자유를 보류하자. 저는 박정희를 엄격한 기숙사 사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조금만 참아라. 휴대폰 사용 줄여라. 잠 좀 줄이자. 외출 좀 줄이자. 좀만 더 하자. 다 왔다. 다 됐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가. 그래가 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부의 탁월한 방향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출범 아니겠습니까? 뽑아낸 거죠. 우리 유권자들이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뭐 최순실이다 하고 펑 던져놓고 개백따기 던져놓으니까 와글 난리를 쳤던 거죠. 물론 그곳에는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는 좌익 일변도로 간다라고 하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다른 순진한 유권자들도 거기에 동조가 되어가지고 낚였던 겁니다. 광우병처럼 낚였던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중에서 궁핍하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이겨내는 자가, 역경을 이겨내는 자가 한 100명이라면
풍요로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한 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배부르면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한번 보세요.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어요. 남한은 어떻습니까? 순진에 빠져가지고 살찐 소를 노리는 배 굶주린 늑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 한미연합훈련 3년째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는 의원들 일부가 튀어나와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불편해한다고, 싫어한다고, 훈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유권자들이 못 알아보나 몰라요. 자, 좌우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좌우가 있죠. 그렇지만 차마 그 소리는 못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내심. 하지만 왜 못하겠습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딴 소리 했다가는 바로 낙선운동 들어가거든요. 퇴출시켜버립니다. 정계에서. 그러니까 기승전 유권자의 민도에 따라 가지고 정치인이 그렇게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경향신문에 원익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글쎄요. 이 코너 이름이 사유와 성찰입니다. 무슨 사유를 하고 무슨 성찰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내보다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아저씨요.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예? 아까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책도 좀 읽어보고 공부 좀 합시다.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